안녕하세요. 네오신입니다. 오늘은 바이브 코딩으로 내 아이디어 현실로 만들기 90분 만에 나만의 웹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도구는 딱 6개입니다. 챗GPT, 러버블, 커서, 슈퍼베이스, 기터브, 버셀. 자, 이 6개의 도구만 있으면 코딩을 몰라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바로 웹사이트로 탄생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실제 제가 만든 사이트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2주 만에 개발 완성 및 배포한 사이트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킥섭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축구 및 용병 매칭 플랫폼을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킥섭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킥섭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당 사이트의 주요한 특징은 로그인 기능, 그리고 경기장 등록하는 기능, 용병 등록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경기 등록, 경기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용병을 모집하는 경기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병 찾기, 이렇게 용병들이 있습니다. 용병들을 찾아서 프로필을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채팅. 그래서 섭외를 하는 거죠. 섭외를 해서 채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날강도하고 채팅을 하면서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섭외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이 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활동 기록, 설정,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베타 서비스고요. 그래서 축구나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번 플랫폼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강의는 인문계 대학생, 특히 IT 비전공자를 위한 강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룰 프로젝트는 현재 천안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대학생들의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강의 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기획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을 한번 간접 체험해 볼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AI를 활용해서 빠르고 똑똑하게 개발하는 것. 3번째는 여러분의 실행력과 창의력을 끌어올리기. 즉 오늘은 생각하는 기획자가 아니라 만드는 기획자로 변신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란 바이브 코딩은 코드보다 흐름을 타는 방식입니다. 기획, 디자인, 개발, 배포 이 4가지 단계를 끊임없이 몰입해서 완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 웹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몇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의 리듬을 그대로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바이브를 직접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왜 배워야 할까? 바이브 코딩을 배우면 이제 단순히 이제 생각하는 사람에서 실행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획서만 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취업, 경쟁력까지 키워주고요. 심지어 창업 감각까지 키워줍니다. 코딩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AI가 바로 여러분들의 손이 되어줄 것입니다. 천안지역 문제 분석 및 아이디어 선정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천안지역의 대학생들이 겪는 불편함 중에서 자, 오늘 우리가 해결할 것은 바로 스터디 동아리 모집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서비스의 이름은 바로 그 스터디 동아리 매칭 플랫폼 캠퍼스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첫 번째 도구입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서비스 컨셉을 한번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천안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동아리 모집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 이 서비스의 핵심 컨셉과 주요 타겟 사용자는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GPT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컨셉은 스터디 동아리 매칭 플랫폼이야. 타겟은 천안 소재의 대학생 및 재학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챗 GPT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AI가 답변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많이 이제 이용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프롬프트는 잘 쓰시겠죠? 네. 네, 화면 기획을 할 때 이제 제품 아이디어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은 정의를 좀 내리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보통 PRD라고 합니다. PRD라고 하는데 제가 좀 손쉽게 아이디어를 정의를 하고 전문 그 PRD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링크를 눌러 보시면은 네, 제품 아이디어 및 정의 도구.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심플한 분석, 두 번째는 전문적인 PRD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만들고 싶은지, 왜 만들고 싶은지, 누가 겪는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겪는지, 이런 것들 아까 저희가 기획했던 내용들을 다 한번 자세하게 적어 주시는 겁니다. 적어 주시면 자동으로 우측에 프롬프트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인터랙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단계별로 디테일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전문 PRD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뭐 인천 스터디 뭐 찾는 플랫폼 이렇게 치면 오른쪽에 프롬프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네, 왜 필요할까? 없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은 휴학생, 재학생 위주다. 이렇게 해서 이 생성된 마크다운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GPT에 붙여넣은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하면 GPT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답변을 해줍니다. 네. 특히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딥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GPT의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제 얼마만큼 이제 기획을 디테일하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 이제 제대로 된 웹사이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챗 GPT 활용 실전 팁입니다. 이제 이거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챗 GPT에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자, 너는 20년차 IT 서비스 기획 전문가야. 그리고 대학생 스터디 동아리 모집 플랫폼 제작 웹 앱 사이트 PRD를 생성해줘. 네, PRD. 네, 이렇게 PRD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셔야 할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PRD와 바로 MVP. 예, 그래서 PRD를 생성해줘라고 하면 아래 GPT가 이제 동아리 모집 플랫폼 PRD를 구체적으로 쫙 설명을 다 해줍니다. 프로덕트 리퀘어먼트 도큐멘트를 다 만들어 주는 거죠. 상세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든 프로덕트를 다 만들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이제 MVP로 가장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MVP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툴이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블에 보낼 MVP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라고 하면 기존의 PRD를 GPT가 분석을 하고 이 중에서 정말 핵심 기능, 필요한 기능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강의 프롬프트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강의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러버블에서 하면 디자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주세요. 네, GPT 활용 실천 팁 한번 실전으로 해보겠습니다. GP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챗 GPT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챗 GPT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
킥섭으로 하고요. 생년월일은 아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000년 10월 10일로 하겠습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계속 회원가입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입되기 전에 저희가 챗GPT 프롬프트 예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건너뛰기 하고, 네, 건너뛰기. 자, 챗GPT 프롬프트에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너는 20년차 IT 서비스 기획 전문가야. 그리고 이제 동아리 모집 플랫폼 제작 웹사이트 PRD를 생성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GPT가 내용을 보고 써줍니다. 네,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 다큐멘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네, 쭉 나오죠. 캠퍼스 링크를 만들어주고요.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목적, 배경, 타겟 유저, 자, 밸류 포지션, 밸류 프로포션, 네, 핵심 가치 제한, 네, 그리고 주요 기능들,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뭐 많네요, 그죠? 예, 관리자 기능까지 만들어주고 UI UX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까지 플로우까지 흐름까지 만들어줍니다. 흐름까지. 네.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 디자인 가이드는 이걸 쓰셔도 되고 안 쓰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 들어가서 그 레퍼런스 화면 캡처해서 이런 캡처 이미지로 디자인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스택, 네, 이렇게 있고 성공 지표까지 로드맵. 네. 저희는 1단계 MVP를 만들 거죠. MVP 단계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네. 그리고 1단계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추가 기능 연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서비스 해보시고 운영까지 해보시고 나중에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 분석,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대응, 네, 와이어프레임도 만들고 저는 이제 여기서 와이어프레임까지는 안 만들고요. MVP를 만들 겁니다. MVP. 그래서 러버블에 보낼 MVP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할 겁니다. 붙여넣기 합니다. 짠 하게 되면 이제 GPT가 이제 러버블에 보낼 이제 진짜 핵심 기능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MVP를 만들어줘. 예, 그러면 아래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주는 거 있죠. 예. 뭐 영어로 좀 하면 좀 더 뭐 잘 만들다라는 카더라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자, 만들어주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활용 팁은 그대로 붙여 넣으면 웹앱이 자동 설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 기능 하면 되고, 원하면 한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한글로 만들어도 되고요. 저희 한글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방금 만든 프롬프트를 한글 버전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할 거는 다 복사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 있지 않습니까? 기능. 이 기능에서 실제로 MVP 중에 하고 싶은 기능만 본인들이 초이스 하시면 돼요. 나는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래 하면 이 뒷부분은 솔직히 지우셔도 돼요. 네. 러버블에 보낼 때 네,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MVP만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쭉 네, 화면 구성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MVP가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많이 넣게 되게 되면 이 러버블에서 하루 토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많이 요청하면 토큰 15개 토큰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얘가 만들어 주는데 만일 너무 많은 기능을 요구하게 되면 얘가 다 못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적절하게 한 5개 정도까지 기능만 하시면은
뭐 토큰 5개로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도 네, 쭉쭉쭉 이렇게 해서 저희는 챗 GPT와 기획을 해서 PRD를 만들었고 MVP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만든 강의 프롬프트 있죠? 네,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네, 다음 로그볼에 한번 넣어보는 것까지 한번 실습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디자이너를 불러봅시다. 두 번째 AI 툴이죠. 네, 러버블입니다. 이제 디자이너 AI하고 한번 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러버블의 주소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하시기 전에 아래 이제 초대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가입하시면 하루에 크레딧이 5개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초대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은 10개를 추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배우신 거 이제 15개를 가지고 프롬프트 UI를 꾸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해 볼 건데, 아까 이전 시트에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복사를 했잖아요. 여기 복사한 프로젝트를 이제 프롬프트 입력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자, 붙여넣기 하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홈페이지 리스트 상세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진짜 이거는 AI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세부 수정도 가능합니다. 버튼 색을 바꿔줘, 로고를 바꿔줘, 글자를 키워줘. 이렇게 러블은 영어든 한국어든 다 반응을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AI 디자이너하고 일하는 느낌을 여러분은 간접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러브를 이용하다 보시면 이제 이건 옵션인데 나중에 디자인을 좀 더 이쁘게 꾸미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 레퍼런스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 사이트에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 러버블에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해당 이미지를 첨부해서 이 디자인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해서 디자인 만들어줘 라고 하면 러버블이 디자인을 또 좀 이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프롬프트에 추가하시면 돼요. 뭐 색상이라든지 폰트라든지 뭐 스타일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식의 디자인 요소들을 적어주면 디자이너가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나름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러브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놨죠. 그래서 일단 초대 링크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러브블 한번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초대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네, 토큰을 10개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15개를 쓸 수 있는 거죠. 저 회원가입이 안 돼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가입되어 있나요? 네, 5개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친구 초대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 초대하시게 되면 그 친구분들이 10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분께서 첫 번째 웹을 퍼블리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10개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쪽은 회원 정보 세팅 페이지 네, 보시면 되고 워크스페이스 생성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생성하는 곳이 있고 일단 저희는 이 러버블 프롬프트 창에 아까 복사한 것들 있죠. 복사해 볼게요. 복사한 걸 붙여 넣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MVP 프롬프트를 가지고 네, 러버블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캠퍼스 링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컬러, 스타일, 폰트, 애니메이션. 저희가 정의한 MVP, 5가지 기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 5개가 토큰입니다. 몇 개의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볼게요. 네, 끝나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창에서는 이 방금 만든 프로젝트명, 네, 캠퍼스 페어업,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히스토리, 이 부분은 사이드바 숨기는 기능, 나중에 되면 프리뷰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분석,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보는 것, 지금 클라우드, 이 부분은 예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서 이제 클라우드까지 해서 DB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로보그래서.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계정 정보 나오는 거고요. 공유하는 거, GitHub 연동하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러블 자체에서도 배포 URL을 제공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여기서 배포하시면은 사이트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느리긴 하지만 이용은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 위에 이 부분은 이제 태블릿이냐 모바일이냐 보는 부분입니다. 보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프리뷰 하실 때는 이 부분 누르시면 새 창으로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9시, 오전 9시마다 이 5개가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고요. 그래서 한 달에 30개의 토큰을 주고 하루에 5개니까 6일 동안이면 다 쓰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5개 토큰 최대한 활용을 해서 커서로 넘어가서 작업할 예정이 있습니다. UI까지는 최대한 러버블에서 이쁘게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쇼를 눌러보시면은 지금까지 만드는 것들 다 볼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로그인 창 만들었고, 회원가입 만들었고, 네,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UI 요소. 나중에 화면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UI 요소 수정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당 특정 요소들을 다 직접 수정 가능하고요. AI를 통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위치도 수정 가능하고, 텍스트 수정 가능하고, 스타일 수정 가능하고, 심지어 이제 디자인 가이드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가이드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떼르르링 하게 되면 네, 사이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와우. 자, 오른쪽에 만들어졌죠. 네. 이제 이 프롬프트를 똑같은 걸 다 넣어도 오른쪽에 나오는 디자인은 약간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만들어준 만들어 놓은 어디 갔었죠? 잠깐만, 화면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 화면하고 약간 다르죠? 색깔이 약간 다르죠? 네, 그래서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들면은 화면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금방 만들었죠? 한 3분 걸렸나요? 네, 그리고 실제로 토큰을 몇 개를 썼는지 보겠습니다. 네, 2.6개의 토큰을 사용했어요. 2.6개의 토큰을 사용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 UI 수정하는 거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화면 보면 위에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오른쪽에서는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태블릿, 앱, 폰,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주소가 바뀌게 됩니다. 프리뷰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러버블 주소로 나와가지고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에 단점은 속도가 좀 느린데 나중에 이렇게 로고가 나와요. 이렇게 좀 보기가 안 좋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챗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챗 모드. 챗 모드는 거의 GPT랑 이야기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GPT랑 이야기하듯이 이 챗은 토큰 소모가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 물어볼 때 챗 모드로 물어보면서 프롬프트를 좀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그래서 모르는 거 있거나 하면 챗 모드로 물어보시면은 토큰 소모가 적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요 기능, 현재 기능, 목록 알려줘. 어떤 기능을 내가 요청했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생각해서 답변을 줍니다. 2.4죠. 간단한 거기 때문에 기능 목록을 보겠습니다. 토큰 소모가 적을 거예요. 네, 메인 페이지, 모집글, 상세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자, 현재 6가지만 지금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UI만 구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단계는 이렇게 제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4에서 하나 물어봤는데 1토큰이 깎였죠. 1.4 남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UI까지만 만들고 나머지 이런 기능들은 다 커서에서 진행할 거예요. 커서에서. 네.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파일을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그러면 그 디자인 그 레퍼런스 사이트 들어가서 저희가 벤치마킹 한 거 있죠. 여기서 파일 첨부해서 이 디자인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디자인이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서 UI를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특정 UI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좀 잘렸죠? 눌러서 글자가 안 잘리게 한 줄로 느려져. 이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챗 모드는 꺼야겠죠? 대화하듯이 명령어를 날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 명령어, 자연어 명령어를 인식을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네. 알아서 해줍니다. 네. 자, 제목을 한 줄로 수정했습니다. 뒤에 잘렸네요. 네. 그러면 잘리는 거를 이제 뒤에 잘리니까 글자가 뒤에 잘려. 안 잘리게 해줘. 안 잘리게 가독성 좋게 해줘. 이렇게 해서 그 에디트 부분을 다시 표기를 해주고 명령을 날려도 되고요. 여기서 명령을 날리셔도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날려도 됩니다. 네. 그래서 토큰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네, 0.9 남았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잘 못 알아먹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나씩 수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서 지우고 싶다. 글자 같은 거 지우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은 눌러서 이 삭제하는 거는 토큰 소모가 안 돼요. 딜리트 해가지고 세이브 하게 되면 네, 삭제가 됐죠. 네, 이거는 토큰 소모가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큰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페이싱을 늘리고 싶다. 이거는 토큰 소모가 안 돼요. 네, 0인데 1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좌우를 1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토큰 소모가 안 됩니다. 네. 삭제할 수도 있고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고 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챗 모드고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말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말로 명령을. 네. 말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끄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UI는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취소하고요. 이렇게 해서 UI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복붙해서 넣어 보시면은 네, 이렇게 금방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AI 서비스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서 개발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커서는 이제 AI 코드 에디터로서 이제 뭐 코드나 용어를 다 외울 필요 없이 자연으로 이야기하면 코딩을 다 만들어주는 개발 AI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환경 설정 방법입니다. 러버블에서 GitHub으로 일단 푸시를 보내서 러버블로 만든 작업한 프로젝트를 GitHub에 다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GitHub에서 저장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zip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강의 나온 소스 파일을 그대로 쓰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업로드 해놨어요. 강의 샘플 파일 링크를 받으시면 우측에 이런 스크린 캡처로 된 화면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커서를 실행합니다. 커서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제 커서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한 zip 파일을 이제 압축을 풀어가지고 해당 폴더에 프로젝트를 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커서 개발 환경은 끝입니다. 네, 그리고 다 열렸다고 하면 이제 커서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날리는 거죠. 자,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줘 라고 하면 커서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따라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최종 로컬 주소가 여러분의 생성이 됩니다. 로컬 주소를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로컬호스트 8080이네요. 예제는 이렇게 해서 캠퍼스 링크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개발 환경 설정 첫 번째 프로젝트 GitHub 푸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만든 러버블에서 GitHub 연동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GitHub 연동이 싱크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Connect GitHub. 네, 아직 안 돼 있죠? Connect GitHub 눌러주세요. GitHub를 가입을 해야 되겠죠? GitHub부터 가입하겠습니다.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저는 가입이 되어 있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자, 가입을 안 돼 있네요. 그래서 킥섭을 가입을 할게요. 가입을 해서 생성을 하고요. 베리파이 하게 되면 아마 이메일이 날아올 겁니다. 이메일을 날아오면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형 가입하는데. 오호호호. 메일로 갔나 봅니다. 네, 메일에 들어가서 베리파이를 해보겠습니다. 메일 아직 안 왔네요. 네, 이제 베리파이 컴플됐네요. 자, 그럼 GitHub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뷰는 닫고, 프리뷰 닫고, 커넥트 GitHub 하시면 이렇게 모달창이 뜹니다. 그래서 인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킥섭 러브를 GitHub에다가 지금 연동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인스톨을 합니다. 설치 파일들을. 네, 하나 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방금 만든 그 GitHub 계정이 연결이 됐죠. 네, 연결 비활성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Continue 하게 되면 연결. 자, 여기서 뭐냐면 two-way sync라고 나옵니다. two-way sync. 그래서
러버블에서 소스를 수정하게 되면 바로 GitHub에 반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투웨이 싱크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가 나오죠. 네, 뷰를 눌러보면 이 러버블에서 만든 소스들 있죠. 소스들 여기 보시면 소스 보기, 여기 소스 보기 있습니다. 이거 소스 보기, 소스 있죠. 소스 쭉 보기 있죠. 이 소스들이 지금 그 GitHub에서 만든 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방금 만든 파일들이 다 투웨이 싱크로 업로드가 다 된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 끝났습니다. 네. 심플하죠? 정말 간단하죠? 네. 그래서 클로즈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소스가 다 GitHub으로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네,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하냐? 방금 만든,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GitHub에서 방금 만든 레파지토리 들어가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여기 코드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다운로드 zip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받아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에 zip 파일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3단계 커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는 하려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까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서 자, 여기 커서 들어보셔가지고 네, 다운로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원래됐죠? 이제 실행을 해서 커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요. 네, 폴더는 뭐 편하신데 폴더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커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 있죠? zip 파일을 이제 압축을 풀어서 뭐 C에 뭐 원하시는 폴더 하나 만드시고 원하시는 뭐 AI 스터디 폴더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풀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데다가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네, 커서와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실행을 할게요. 네, 커서가 실행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다운받은 거 있죠? 다운받은 거.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풀게요. 네. 풀기 해서 네,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풀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방금 화면에 풀었고요. 네, 보이죠? 네, 커서가 지금 네, 다 됐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고요. 네, 커서도 이제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사인업.
누르시면 여기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네, 구글 계정으로 저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스. 자, 커서로 돌아가면 되겠죠? 네, 해서 continue, continue, 오케이, continue, continue.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커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뭐 하라고 했죠? 네, 오픈 프로젝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압축 풀어놓은 폴더로에 들어가서 선택을 합니다. 다운로드에서 여기 예,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폴더 선택을 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줍니다. 네, 됐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실행하고 4번 프린트 폴더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커서에 한번 프롬프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커서에서 프롬프트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npm 인스톨 하겠습니다. 네, 이 명령어는 한 번만 하면 컴퓨터 설치하면 됩니다. 한 번만. 네. 그리고 설치하는 동안 간단하게 이제 한글 언어팩 설치하는 걸 알려드리면은 여기 5번째 누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코리안 치시면 한글 언어팩이 나옵니다. 이거 누르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실행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한 번씩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커서 수업을 한번 다 들으셨다고 들어가지고 아마 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간략하게 최대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이제 데브런 실행해 보겠습니다. pnpm run dev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실행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실행하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ru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면 오픈, 네, 로컬호스트 8080 이 뜨면은 이제 오늘의 목표가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떴죠? 네, 저희가 만든 사이트를 로컬호스트에 컴퓨터 로컬 서버에 이제 홈페이지를 띄워본 겁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슈퍼베이스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베이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백엔드 서비스입니다. 뭐 심플하게 말하면은 그냥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 생성 하신 다음에 이름은 자유롭게 입력하시고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슈퍼베이스 URL이랑 슈퍼베이스 안원키가 있습니다. 이 키 두 개를 따로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에 붙여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커서에서 실습을 할 건데 커서에서 루트 폴더에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듭니다. env. 그리고 그 파일 안에 이렇게 내용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RL과 키 값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환경 변수 설정했어? 슈퍼베이스 연동해줘 라고 하면 이제 커서가 연동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슈퍼베이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슈퍼베이스 1번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슈퍼베이스 검색하시고 들어간 다음에 사인인. 자, 가입이 안 돼 있죠. 제가 깃허브로 가입했기 때문에 깃허브 계정으로 슈퍼베이스 회원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퍼스널로 하시고 오거나이제이션을 생성합니다. 조직. 네, 생성하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기로 했던 명칭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뭘로 하기로 했던지요? 네, 스터디 플랫폼으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을 스터디 플랫폼으로 만들고 패스워드를 임의의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전은 네, 한국어로 해주세요. 네. 서울로 해주시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네, 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위에 보시면 슈퍼베이스 다양한 왼쪽에 메뉴가 나오고요. 토글 메뉴. 그리고 눌러보시면은 방금 만든 프로젝트 안에 스터디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에 테이블이랑 펑션이랑 각종 설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죠. 네, 이름까지 만들었고 이제 세 번째, 네, 슈퍼베이스 URL이랑 안온키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건 어디서 확인하느냐? 네, 대시보드에 일단 들어가서 방금 만든 플랫폼에 들어가서 네, 설정에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API 키가 있습니다. API 키. 예, 안온키 보이시죠? 네. 이 안온키를 복사를 해둡니다. 저기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데이터 API 탭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URL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URL도 카피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말한 것처럼 방금 URL과 안온키를 다 카피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컷에 가서 지금 환경 설정 파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트에서 새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로컬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 뭐였죠? 네. 바이트 URL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바이트 언더바 안온키 키를 넣어야겠죠? 안온키는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네, API 키 들어가서 이 안온키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한 다음에 슈퍼베이스로 와서 이렇게 하면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장. 자, 됐죠? 환경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환경 변수 파일 만들었어. 슈퍼베이스 연동해줘. 네, 뭐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슈퍼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의 투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DB 연동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개인 실습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DB도 만들어 보고 이제 각자 기능 구현을 해보는 거죠.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네요. 네,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뭐 왁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문제 출력, 디버그 콘솔, 터미널 이 아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에이전트 모드 어떤 거 할지, 그리고 언어 모델 뭘로 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단계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 네. 그래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어차피 한글표 깔았기 때문에 한글로 답변해 주라고 해볼게요.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글로도 답변해 줍니다. 네. 러브블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완료를 했고 네 가지 상태를 다 만들었고 끝났고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 변수까지 해서 서버를 재시작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생성을 했고 성공했고 자, 일단 바이브를 해볼게요. 그럼 서버 재시작해줘 해볼게요. 그리고 슈퍼베이스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 SQL문을 만들어야 되겠네. 스키마가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그죠? 아직 만들어야겠네요. 자, 서버 시작까지만 하고,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테이블 설계하고 각자 기능 구현해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서버를 재시작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서버 재시작 됐죠? 네. 잘 뜨는 거 확인하시고, 컴퓨터가 좀 많이 느립니다. 네. 잘 떴겠죠? 네, 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죠? 화면이 안 나오니까, 자, 이 부분은 한 번 더 오류 체스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 라고 하면, 자, 알아서 또 픽스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이브로 이제 말로써 이제, 코딩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뭐 고치고 있네요. 네. 다시 이제 슈퍼베이스 코드를 또 변경을 하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숫자 나오시죠? 이게 이제 그 추가가 됐고 빨간 거는 지워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개를 지우고 이 부분을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타일 시트도 뭐 바꾼다고 하네요. 네, 블라블라블라. 네,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뭐 커서도 개인 룰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룰 같은 파일도 나중에 직접 만들어서 이제 룰을 저장을 해두시면 굳이 다른 명령 일일이 안 써도 그 룰에 맞춰서 이제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네, 됐고. 네, 한 번 더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네, 잘 뜨네요, 그죠? 네, 확인했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해봤습니다. 네, 네, 이제 기능 구현해 보기입니다. 개인 실습인데요. 일단 커서 AI 채팅창에 일단 슈퍼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해줘 라고 명령을 날리면 얘가 스키마를 다 만들어줍니다. 이런 스키마들을 이제 만들어주면 복사해서 슈퍼베이스 들어가서 SQL문에다가 스키마를 복붙해서 붙여 넣으면 DB를 다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상태가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개인 실습으로 제가 좀 남겨두겠습니다. 제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1단계로는 기능 구현, CRUD 기능을 만드는 거,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지우는 거. 이게 바로 CRUD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구현 해보시고요. 정말 이제 3단계 기능은 뭐 많습니다. 네, 프로필도 만들어 보시고, 필터링도 해보시고, 지원하기 기능, 뭐 지원 관리 기능, 질문 댓글 기능, 붐마크 찜하기, 저희가 이제 예제로 만들어봤던 뭐 채팅하기 기능, 공유하기 기능, 카톡 공유 이런 것도 한번 다 만들어 보시면은 이제 점점점 사이트가 제대로 된 기능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네, 개인 실습으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 슈퍼베이스 활용, 네, 기능 구현해 보기, 네, 개인 실습입니다. 이 개인 실습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까지 같이 해보고요. 나머지 1, 2, 3단계는 각자 이제 개인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네. 테이블 설계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슈퍼베이스에 스키마 생성해줘. 네, 스키마는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이랑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가 지금 현재 사이트를 다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스키마 구조로 DB를 설계를 하고 각각 어떤 테이블을 만들고 어떤 것을 할지 얘가 알아서 DB 코딩까지 다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DB AI 작업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보시면은 이제 스키마를 만들어줬죠. 자, 쭉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RLS 정책도 만들어줬고요. 쭉 만들고 있습니다. 쭉 또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다 SQL문이 만들어지면 이 SQL문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슈퍼베이스에다 넣는 걸 해볼 거예요. 네, 테이블도 만들어주고 있죠. 모집 참여 테이블, 읽기 모드 허용. 네. DB까지 구성이 되면 뭐 거의 다 사이트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사항, 이제 이미지 업로드용 이제 버킷도 만들고 싶으면은 아래 SQL문을 만들면은 버킷까지 생성이 됩니다. 한번 이제 카피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카피를 눌러 주시고요. 슈퍼베이스에 들어와서 왼쪽에 보시면 쭉 메뉴들이 많죠. 네. SQL 에디터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을 하게 되면 네, 성공했습니다. 위에 있던 내용들이 다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네,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나오는 옵션 있죠. 한번 그 부분도 볼게요. 버킷. 네, 이미지 업로드용 버킷을 하고 싶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똑같이 SQL 들어가서
탭 하나 더 누릅니다. 네, 눌러서 run 하시면 버킷이랑 펄럿이랑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버킷에 이제 스토리지에 들어가 보시면 버킷에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업로드용은 이미지는 이런 쪽에 다 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습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CRUD 기능을 해줘.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네. 스터디 게시글 목록 조회 수정 삭제를 하고 싶어. 이렇게 명령어를 잘 바이브 코딩으로 넣어서 개발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커서로 저희가 기능을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었으면 이제 GitHub으로 이제 코드 관리하고 그리고 버셀로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네. GitHub에 이제 현가입했죠. 현가입해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저장소를 한번 만듭니다. 네. 스터디 플랫폼이라고 하는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리고 퍼블릭으로 설정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세요. 링크를 제가 넣어 놨거든요. 이거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든 그 레파지토리로 푸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만든 커서에서 만든 파일들이 GitHub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GitHub에서 이제 실제로 올라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GitHub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버셀로 연동을 해서 이제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버셀에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GitHub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하시고 변가입이죠. 그리고 GitHub 저장소를 이제 임포트 해야 되는데 add new 누르시고 프로젝트 한 다음에 아까 전에 만든 네, 그 스터디 플랫폼이라는 그 네임 레파지토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신 다음에 디플로이 하면 끝.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디플로이먼트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레파지토리 네임 및 버셀.app 여기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흐름은 커서 GitHub 버셀 배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웹 서비스를 인터넷 환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네, 바로 첫 서비스 URL입니다. 네, 진짜 완성이 됐습니다. 네, GitHub 버셀 활용, 네, 마지막 코드 관리 및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Hub로 코드 관리. 이제 저희가 애초에 러버블에서 GitHub로 보내서 그 zip 파일을 다운받아서 네, 커서에서 작업을 했죠. 이제 커서에 작업한 것들을 이제 또 다른 GitHub에다가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러버블에 올린 거는 또 러버블로 또 투웨이 싱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네. GitHub에 한번 조사해 볼게요.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만들어진 거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 가능하고, 네. GitHub에 들어가서, 자, 이거는 러버블에서 아까 올린 그 레파지토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이제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캠퍼스 페어업인데, 저희가 만들 것은 스터디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레파지토리 네임은 스터디 폼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커서 배포용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해놓고 퍼블릭으로 하시고 올리면 이제 레파지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이런 식의 커맨드 라인으로 명령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약간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쉬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것은 GitHub 데스크탑입니다. 네, UI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GitHub 데스크탑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네,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자, 윈도우용 다운 받겠습니다. 다운 받았고 네,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좀 PC가 좀 많이 느리네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터미널로 하시면은 솔직히 또 빠르고 더 쉽고 뭐 괜찮은데 지금 이제 초보자용이기 때문에 좀 UI가 좀 쉬운 UI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로 로그인 해야겠죠. 네. 로그인 하게 되면 여기서 Continue 눌러주시면은 GitHub 계정으로 방금 GitHub 데스크탑에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메일 베리파이 해주고요. 이메일이 아까 이런 게 없네요. 잠깐만요. 자, 메일을 보내놓고 저 이메일이 올 겁니다. 왔죠? 베리파이를 하고 네, GitHub를 열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열겠습니다. 네, 이 부분 녹화를 했는데 보이스가 오류가 나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좀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을 해서 아까 보이스가 녹음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add local repository 네 번째 화면을 선택을 하시고 저희가 만든 커서 프로젝트 폴더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파일이 이 레파지토리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 되죠. 네. 그럼 위에 이 네임은 자동적으로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임을. 그래서 그 기존에 만들었거는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패치를 하게 되면 GitHub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고 바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서 로컬에 있는 폴더를 열고 여기서 푸시를 하면 자동으로 GitHub의 레파지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지금 하나지만 리로드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겠죠. 자, 레파지토리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나요? 네, 다 패치가 끝났고 보면 자 방금 만들어진 거 compare pair up main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방금 만든 것들이 네, GitHub 데스크탑을 통해서 GitHub로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버셀로 배포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버셀 들어가서 여기도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네. 서브로 하고요. 네.
저희가 깃허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깃허브로 그냥 회원가입하겠습니다. 인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깃허브에 있는 거를 이제 버셀로 배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했죠? 가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저장소에 기대에 있는 저장소 만든 거를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add new project, 대시보드에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설치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네,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겠습니다. 깃허브. 그러면 방금 만든 이게 나오죠. 네, 얘를 인풋 하겠습니다. 버셀로. 네, 이렇게 해서 쭉 정보가 있고 프로젝트 네임이 이거고 디플로이 하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자, 끝나면 대시보드에서 배포 URL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이 완전히 갔네요. 네. 자,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배포된 스크린샷이 나오게 되고요. 도메인도 나중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네, 여기 보시면은 오버뷰, 디플로이먼트, 분석 주르주르 다 있죠. 저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디플로이먼트로 들어갑니다. 방금 배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배포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네, 이겁니다. 도메인 배포 주소. 네, 여기까지 나와야지만 오늘 강의가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해서 이 배포 URL을 만들어서 네, 그 최종 수강할 때 조교님한테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배포 및 결과 공유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네, 90분 만에 이제 기획부터 배포까지 하나의 웹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돌아보면 네, 여러분은 이제 생각만 하던 사람에서 이제 실제로 만드는 사람으로 한번 성장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떠셨나요? 예. 뭐 써보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실제로 기능 확장을 해보시고 협업도 해보시고 뭐 나만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만들어 보시고 하면 이제 나중에 뭐 면접 보시거나 할 때 뭐 AI 도구로 나는 직접 이러이러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봤다. 이러한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더 AI 툴을 깊게 배우시고 프로젝트 확장해 보시고 협업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배우시는 기술은 또 2달, 3달 뒤에는 또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AI 기술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이상 좀 기술에 뒤처지기 때문에 한번 뭐 배운 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한번 여러분만의 웹 서비스를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제가 그냥 또 종료하기는 좀 아쉬워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든 산출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GPT한테 프롬프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업데이트해서 이쁘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놓고 URL까지만 배포 URL까지만 만드는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URL도 고정이니까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든 URL을 이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줬네요. 네, 그래서 수강생들의 웹 서비스를 결과물을 공유하고 기록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등록,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 있고요. 네. 그래서 등록 페이지, 상세 페이지,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MVP 만들어서 주변에 빠르게 URL을 공유해서 이거 어때? 써볼만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능을 하나하나씩 디벨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만들어 보고 진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러브블 자체 퍼블리시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만들고 있네요. 자,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크레딧이 거의 다 썼네요. 아까 2.4 남았었나요? 그래서 지금 벌써 2를 썼습니다. 2를 썼어요. 네. 개발을 얼추 못하고 완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리고 뭐 막간을 시간을 이용을 해서 러브블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방금 2개 만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보고 이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리믹스라고 있습니다. 리믹스를 하시게 되면 이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리믹스해서 내용만 바꾸시면 돼요. 네, 좋죠. 띠링 소리 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것들이 많죠. 네. 코인 차트도 보이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남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고 괜찮네 라고 하면 그대로 가져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툴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개인 프로젝트라든지 앱, 네, 커스텀 앱, B2B 웹, 네, 프로토타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토커나 띠르링 했습니다. 네. 자, 나왔습니다. 네. 자, 바이브 코딩을 공유하고 영감을 나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이 한 것들을 나중에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만약에 제 거를 지금 등록이 되지는 않겠죠? 배포 URL, GitHub URL은 여기죠. 사용 도구는 다 사용했었죠, 저희가. 기수는 일단 없음 읽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크린샷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지금은 DB를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걸 나중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블에서 한번 퍼블리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쉐어 이미지도 나중에 다 교체 가능하고요. 파비콘도 교체 가능하고요. 네. 자체 서버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됐죠. 여기 링크가 있죠. 네.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방금 만든 사이트가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에 나중에 등록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나중에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유튜브 강의 영상 댓글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썼네요. 네. 다 썼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재밌는 바이브 코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